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비만과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배가 좀 나왔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왜 배가 나오면 당뇨병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40대 이상이신 분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비만과 당뇨병에 대한 주제는 1부, 2부, 3부로 나뉘어 심층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미선 교수와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부, 비만이란 무엇인가? 먼저 비만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비만은 단순히 살이 좀 쪘다는 게 아닙니다. 체내의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걸로 비만을 측정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이고 몸무게가 75kg이라면 75를 1.7 곱하기 1.7, 그러니까 2.89로 나누면 약 26이 나오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 BMI가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봅니다. 서양 기준으로는 30 이상이 비만인데 우리는 25만 넘어도 비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시아인들은 같은 체중이라도 내장 지방이, 그러니까 뱃속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진짜 문제거든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는 칼로리가 쓰는 칼로리보다 많아서 생기죠. 요즘은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배달 음식, 편의점, 어디든 고칼로리 음식이 넘쳐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차로 이동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소파에 누워서 TV나 스마트폰을 보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비만이시면 자녀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유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20대 때는 먹어도 안 찌더니 40대 넘어가면 물만 먹어도 찐다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다 기초대사량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비만의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특히 배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은 늘어나고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은 줄어들어서 자꾸 먹게 되는 거죠. 2부, 비만이 부르는 건강 문제들. 그럼 비만이 왜 문제일까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은 정말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 신장병, 뇌졸중 같은 거죠. 비만하면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요. 심장은 더 무거워진 몸을 감당하느라 과부하가 걸리죠. 두 번째,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제2형 당뇨병입니다. 비만인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무려 80배나 높습니다. 80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각종 암입니다.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망암 등 여러 암의 발병률이 높아져요. 네 번째, 관절 질환이에요. 무릎, 허리 같은 데 무리가 가서 관절염이 생기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관절이 받는 부담도 큰 겁니다. 다섯 번째,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다가 숨이 멎는 거죠. 이게 또 심장에 무리를 주고 낮에 졸음이 와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여섯 번째, 지방간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데 이게 방치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불안, 자존감 저하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보니까 비만이 정말 무섭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또 무서운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이제부터 당뇨병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3부 제2형 당뇨병이란 당뇨병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인데요. 제1형은 주로 어릴 때 생기는 거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거의 만들지 못해서 생깁니다. 이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룰 제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비만과 밀접하게 연관된 당뇨병이에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럼 인슐린이 뭐냐고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 그러니까 당이 늘어나잖아요.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서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포도당은 세포라는 집에 들어가서 한 손님이고 인슐린은 그 집 열쇠예요.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2형 당뇨병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열쇠 구멍이 망가져서 열쇠를 꽂아도 문이 안 열려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열쇠를 만드는 공장이 고장나서 열쇠가 충분히 안 나와요. 이건 인슐린 분비 부족이죠.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에만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혈당, 혈당이 높은 상태예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죠. 모르고 지나가다가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행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물을 자꾸 마시고 싶어요. 입이 계속 마르는 거죠. 그리고 소변을 자주 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배는 고픈데 체중은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고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상처가 나면 잘 안 낫고 피부나 잇몸에 감염이 자주 생겨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당뇨병 진단은 혈액검사로 합니다.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라는 게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해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잡으면 당뇨병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4부, 비만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살이 찌면 당뇨병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살찌면 당뇨 온다 그만 아시지 왜 그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 저항성 설명. 비만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아까 인슐린을 열쇠에 비유했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문을 척척 열어서 포도당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살이 찌면 특히 배에 지방이 쌓이면 문제가 생겨요. 지방세포가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물질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전신으로 퍼져서 세포의 문, 그러니까 인슐린 수용체를 망가뜨립니다. 쉽게 말하면 열쇠 구멍이 녹슬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꽂아도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쇠가 모자란 것보다 하고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췌장이 평소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혈당을 겨우겨우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당뇨병 전 단계예요.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과로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더 이상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 발병이에요. 내장 지방의 위험성.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이에요. 지방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죠. 피하 지방은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에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지방이죠. 팔뚝살, 허벅지살 같은 거요. 이건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도 건강에는 상대적으로 덜 해롭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건 뱃속 깊은 곳, 간, 위, 장 같은 장기들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정말 위험한 지방이죠. 왜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할까요? 첫째, 내장 지방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혈압을 올리는 물질, 혈전을 만드는 물질들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둘째, 내장지방은 간과 매우 가깝습니다. 내장지방에서 나온 나쁜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간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에 지방이 쌓이고 지방간이 생깁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간이 밤에 필요 없는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셋째, 내장지방은 만성염증의 근원입니다. 내장지방 조직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지방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 만성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혈관을 상하게 하고 나중에 설명드릴 췌장의 베타세포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같은 몸무게라도 배가 나온 사람이 팔다리만 통통한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줄자로 허리 둘레를 재보세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넘으면 내장지방이 과다한 겁니다. 위험신호예요. 마른 사람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랐는데 배만 나온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을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내장지방이 많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요. 췌장 베타세포의 이야기,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 췌장 베타세포 이야기를 해볼게요. 췌장은 위 뒤쪽에 있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랑게란스섬이라는 작은 세포 집단이 약 100만 개 있습니다. 이 섬 안에 베타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베타세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24시간 내내 혈당을 체크하면서 혈당이 오르면 딱 필요한 만큼만 인슐린을 만들어서 내보내요.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죠.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베타세포는 2단계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1단계는 급속 분비예요. 미리 만들어뒀던 인슐린을 빠르게 방출해서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습니다. 2단계는 지속 분비죠. 새로운 인슐린을 계속 만들면서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분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비만이 되면 이 베타세포들이 고생하기 시작해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평소보다 2배, 3배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베타세포가 과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타세포들이 버팁니다. 세포가 커지고 숫자도 늘어나면서 필요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이때가 당뇨병 전 단계죠.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베타세포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고혈당이 베타세포에 독성을 미칩니다. 이걸 당독성이라고 하며 혈당이 높으면 베타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둘째, 과도한 지방산이 베타세포에 쌓입니다. 이걸 지방독성이라고 하죠. 지방이 베타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셋째, 염증 물질들이 베타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내장지방에서 나온 염증 물질들이 베타세포를 죽입니다. 결국 베타세포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해요.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때쯤이면 이미 베타세포의 절반 이상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베타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재생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 빨리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음 2부에서 당뇨병의 무서운 합병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꼭 이어서 시청하세요.